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인투더 교수님입니다. 이번 편은 강지우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IT공학 전공의 강지우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콘텐츠 생성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용되는 아바타와 같은 이제 3차원 콘텐츠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기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알고리즘 입문이랑 IT 기술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둘 다 이제 9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듣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연이 얘기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IT 공학 전공 온 학생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만드는 것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를 접하기 전에는 과학자가 꿈이었고 이제 컴퓨터를 접하고 나서는 개발자, 고등교육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연구자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동시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도 이제 개발자 쪽, 연구자 쪽이 조금 더 강하긴 했었는데 대학교에 와서야 이제 그 두 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게 교수라는 거를 알게 됐죠. 제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제가 이제 연구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거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대학교에 와서야 이제 교수라는 꿈을 품게 됐고 그걸 이제 실현하게 됐죠.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건 되게 막연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건 몰라도 만약 제가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꿈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당연하게도 지금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때 이전에 교수라는 꿈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 교수라는 어떤 직업이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질문이 저는 사실 가장 어려워요. 사실 지금 부임하고 나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 빨간 날, 공휴일도 대부분 연구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취미 생활을 하진 않아요. 원래 이게 옛날부터 저한테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내 취미는 연구다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2~3시간 정도 쉴 때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취미가 소설이나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더 좋아하는 거를 말을 한다고 하면은 주업이기도 하지만 취미이기도 한 연구이자 교육이 제 취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교수님 MBTI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교수님 MBTI 검사해 보셨나요? 저 MBTI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시켜서 한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이 검사를 해볼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력파라고 생각합니다. 비동의.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절대 비동의입니다.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공상 아이디어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흥분한 일이 있습니다.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의 중점, 이게 무슨 소리래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의 중점을 이거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약간 꿈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이거 완전 동의죠. 꿈은 다 현실에 일어날 만한 꿈이 저는 보통 나옵니다. 다도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입니다. 약간 시끄러운 편에 조금 더 가까워요.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거는 되게 강해요.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는 중요시 여겨요. 일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가 못하죠. ENFJ네요. 해설을 해주시겠어요?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학생회장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맞지요? 하지만 가끔 타인의 문제나 감정에 지나치게 관여할 때가 있다. 틀리네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작년 LT 때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했던 밸런스 게임인데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선호하는 수업 시간대는 월요일 아침, 금요일 저녁. 저는 사실 일요일도 그냥 똑같이 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월요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라고 해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나 뭐 화요일 아침이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차이는 없어요. 저한테 그러면 아침이냐 저녁이냐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저녁보다는 아침이 나아요. 왜냐면은 저녁 되면은 지쳐요. 왜냐면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녁 되면은 이제 에너지를 이제 끌어쓰거든요. 마지막 끌어쓰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가장 제가 힘이 있을 때 가르쳐야지 조금 더 기분이 좋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힘을 끌어써서 이제 가르치면은 아무래도 주려고 해도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월요일 아침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불금이 따로 없으신 거예요? 불금이 따로 없죠. 저는 똑같은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친구들을 안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뭐 그게 그래서 똑같이 이제 친구들이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1, 2주에 한 번씩 가끔 보자고 하면은 그냥 저녁 시간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그래서 요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요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근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 금요일 날 부르죠. 보통.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월요일이 낫겠네요. 그러시군요.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나를 더 괴롭게 하는 학생은 1학기 내내 출퇴하는 학생, 1학기 내내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 제가 목표로 하는 수업은 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어떤 그 내용을 완벽하게 제 수업 시간 안에서 온전하게 다 익히는 거기 때문에 두 학생이 만약 다 알아서 그러는 거라면은 둘 다 사실 상관없어요. 제 수업실 가든 출티를 하든 그래 놓고 수업을 만점 맞을 실력이 된다. 저는 사실 둘 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두 학생 다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이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자는 학생은 들었는데 졸리는 거거나 제가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힘든 거보다 저를 더 자극하게 하는 학생,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더 노력하게 해주는 학생은 자는 학생이겠죠. 그래서 그 자는 학생을 보고 제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학생을 자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학생을 깨울 수 있다면은 아마 그 출퇴하는 학생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카페인 없이 살기, 평생 술 없이 살기.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마도 저희 과 교수님은 술을 아주 즐겨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과 교수님한테 물어보면은 아마도 대부분 다 술 없이 사는 게 쉽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저는 둘 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카페인은 제가 낮에 그 일을 하는 동안 에너지를 주는 너무 중요한 수단이고 술은 제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이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나한테 빼라 라고 하면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술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 술이 조금 더 어렵냐? 이게 이제 매일 이렇게 비슷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더 쉽게 푸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약간 한 2-3시간 쉬면서 가벼운 술 한잔 하는 게 그래도 열심히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죠. 제 알코올 중독자라고 보이지 않는가 걱정이네요.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교수님께서는? 옛날에 이제 뭐 대학교 때나 뭐 대학원 때 뭐 그때는 마음 먹고 먹으면은 뭐 5병 이상도 먹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서는 받아주는 학생도 없고 먹어봤자 힘들기만 하지 다음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다음날 지장을 안 주게 먹는 게 중요하지 뭐 주량껏 먹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평생 단축키 없는 세상, 평생 드래그 못하는 세상. 이거는 저한테는 좀 쉬워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는 모니터를 2대 아니면 3대를 쓰거든요. 근데 3대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는 없어요. 네. 파일 이동하더라도 이쪽에서 컨트롤 X 누르고 이쪽 컨트롤 V를 하기 때문에 드래그를 아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버리라면 당연하게도 드래그를 버릴 것 같아요. 예. 다음 중 인생 최대의 실수는 메모리 포맷 대 클라우드 계정 삭제. 저 이것도 왠지 말하면은 제가 일중독처럼 보일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집에서는 잠깐밖에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거기서 이제 일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외부 출장 갈 때도 갑자기 이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 쪽에 다 동기화를 시켜놔요. 그 클라우드 데이터가 지워지고 제가 만약 백업 데이터가 컴퓨터에 없다고 전제를 하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거는 저희 몇 년 동안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클라우드입니다. 저는 클라우드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저는 짧게 요약하면은 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과의 자랑스러운 교수님. 이게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돼서 우리 과에 강지우 교수님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교수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강지우 교수님은 제 마음속에 숙명여대 IT공학과의 자랑스러운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 숙명여자대학교를 비롯해서 IT공학과가 되게 좋은 시기라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링크 사업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연간 40억씩 지원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 그리고 지금 IT공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6년 동안 발전할 텐데 그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함께 이 변화의 중심에서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강지우 교수님과 함께한 인투더 교수님이었습니다. 다음번에도 교수님과 함께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